안녕하세요.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4월 4일, 벌써 이제 4월도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어요. 또 이제 요새는 막 꽃들이 막 워낙에 날씨가 생각보다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꽃들이 벌써 뭐 다 거의 만발하고 막 이렇잖아요. 그죠?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라일락 향기가 이제 코끝을 또 스치겠죠. 또 벚꽃이 막 떨어지면은 꽃비 내리고 참 봄 풍경이 아주 멋있을 거예요. 그죠? 자, 그러면은 봄 풍경은 이제 해 도졌을 때 이렇게 좀 환할 때 보시고 또 저랑은 또 이렇게 실내에서는 공부해요. 자, 제가 준비한 거는 형벌형. 이 형벌형은 우리가 이제 이 글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형벌, 형기,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데 그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, 그죠? 죄수들이 어떤 죄를 졌느냐에 따라서 형기, 아니면 뭐 처형을 당하다, 극형에 처하다, 뭐 형사, 그다음에 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, 형법, 뭐 이런 거 많이 써요. 이 글자는 원래대로 쓰면은 우물정자의 칼도. 원래는 이렇게 썼었다고 이제 자원 설명에 나와요. 그래서 이 우물정자가 이 글자 우물정이잖아요. 그죠? 정하고 형하고 뭐라면 여기서 이제 그 음성모음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 받침 이응이 이제 똑같은 이제 형성문자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다 나중에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은 이거는 음을 빌려준 역할만 한 거고 이제 칼이 나왔단 말이에요. 그럼 뭐냐면 이렇게 형을 집행할 때는 옛날에, 그러니까 칼을 이제 사용했다. 그래서 우리가 왜 사극 보면은 망나니가 술을 막 한 동이 마시고 막 춤을 추다가 칼로다 목을 베고 뭐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. 그죠? 이런 식으로 죄인을 다스리는 데, 죄인을 벌하는 데에서는 칼을 사용했다. 이제 이런 얘기예요.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변호사, 판사, 형사, 뭐 검사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갖고 일사자를 쓰는데 변호사는 선비사자를 써요. 이거는 일사. 형사할 때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.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해서 여기에 일사자를 써요. 그 선비사자는 변호사일 때는 선비사를 쓰고 그거는 이제 구별해 두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제주기로 넘어갈게요. 제주기. 이제 이 제주기 같은 경우 벌써 이게 손이 나왔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손재주가 있다. 한마디로 그런 얘기예요.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제주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손수가 부수예요. 우리가 손수 변 그러면 여기서 밑에서 위로 올리는 것 뿐인데 여기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. 손수가 부수예요. 그러니까 왜 가끔 가다가 어느 프로에 보면은 왜 그 손으로 예를 들어서 뭐 라면 봉지로 배를 만들고 그다음에 철사로 막 뭐 자전거도 만들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등이 이렇게 있으면 그 갓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재주가 많은 사람은 손으로 뭐 이렇게 잘 만들어요 보면은 이제 이런 것처럼 또 아니면 이게 뜨개질 잘한 사람도 있잖아요. 그죠? 이런 것처럼 손으로 뭘 잘 만든다. 손재주가 있다. 이제 이런 걸로. 그러면 이제 이 재주기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뭐 기술, 기능, 기회, 뭐 아니면 장기, 뭐 아니면 실기, 기교 많이 써요. 그럼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 글자 재주기 그랬으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능 그러면은 재능 이거 능할 능자 같은 경우에도 뜻이 같은 거고 아니면 뭐 기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주술이 나오고 이렇게 뜻이 비슷한 거 기예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이것도 제주예 다 제주라는 그 뜻과 관련되어 있는 게 서로 단어가 연결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거는 뭐냐면 요 뒤에 있는 이거는 지탱할 지 그래요. 지탱할 지 했을 때 여기서 모음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은 이 지탱할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열십자 모양이 가지 나뭇가지 같은 그거를
이 손, 또자는 오른손이잖아. 손으로 탁 잡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여기 재주기 같은 거는 음을 빌려준 역할도 하지만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뜨개질을 뭐 배틀을 옷감을 짠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 옛날에 예를 들어서 추석에 그 유래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배틀에서 옷감을 짤 때 이게 양쪽 팀으로 나눠서 누가 더 잘 짜냐, 배를 누가 더 잘 짜나 해서 잘 짠 팀에게 그 실력이 떨어지는 그 진 팀이 술과 떡을 대접했다. 거기서 뭐 유래됐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. 이런 것처럼 누가 이게 그 손놀림을 그러니까 섬세하게 잘해서 이게 뜨개질도 저도 뜨개질 못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게 좀 이렇게 삐뚤빼뚤해지고 안 이뻐요. 그러면은 또 잘하는 사람은 아주 잘하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런 지탱한다 이런 거는 손으로 뭔가 이렇게 쥐고 이렇게 뭐 이게 뜨개질을 하든 뭐 요리를 하든 간에 이렇게 양손으로 지금 뭔가 남들보다 재주를 잘 펼치는 그거를 말할 때 재주기.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재주가 있다.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닭게. 자, 이 닭게는 이제 닭게자가 들어가는 거는 뭐 계란, 또 뭐 양계장 할 때, 그 다음에 계림. 계림은 경주의 옛날 말이죠. 그러니까 옛날에는 계림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죠. 그 다음에 뭐 계명구도. 계명구도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뭐 아주 뭐 비굴하게 남을 속이는 이제 하찮은 재주다. 이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. 자, 우리 어째자는 이미 벌써 했었고, 이 닭이라는 거는 조류에 해당되니까 뭐 활을 새처럼 날지는 못해도 조류에 해당되니까 여기는 이제 세조가 붓으로 나왔겠죠. 그죠? 그러면 이제 이 어째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그 해금 할 때 그 어째자 하나 이제 이미 설명해 드렸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이거를 그 알기 쉽게 그냥 연상하기 쉽게 이제 파자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. 그러면 외우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의 방법대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외우기 쉽게. 이 닭게자를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기 큰 데를 써야 되는데 요 부분을 이렇게 큰 데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나무목으로 써서 많이 틀려요.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목으로 쓰면 안 되고 큰 데예요. 그러면은 한자는 연상이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잘 외울 수 있는 방법. 그러면은 일단 닭은 조류니까 세조는 그냥 두고, 자, 이거는 사람으로 말하면 이거는 손이라고 얘기했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작을 요, 작다. 우리 어릴류에도 이제 이게 나오는데 작다.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크기가 작은 것도 작은 거고, 그 다음에 큰 데가 나와 있어요. 그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닭 백숙 아니면 닭 볶음탕 이런 걸 연상을 해보세요.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나는 연계백숙이 먹고 싶다. 그러면 백숙은 연계백숙 같은 경우는 닭이 작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손으로 작은 닭을 잡아서 그 백숙을 해 먹을까? 아니면 손으로 큰 닭을 잡아서 닭볶음탕을 해 먹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여기서 나무목으로 쓰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거다. 이제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닭게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그 테스트 해보면은 진짜 잘 틀리는 글자 중에 하나예요.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큰 데를 나무목으로 쓴다든가 또 아니면 여기에다가 또 인심 좋게 실사로 쓴다든가 희한해요. 이걸 왜 그렇게 쓰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실수하지 않게 연상을 잘해서 그렇게 외우시면은 그 혼동되지 않고 잘 외우시리라 생각이 돼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 닭게까지 해서 형벌형, 재주기, 그 다음에 닭게 세 글자를 이제 이 세 글자를 오늘 이제 공부했고요. 자, 그러면은 내일 수요일에 또 새로운 글자로 만나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